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자격증 하나 따면 인생 이막이 정말 달라질까? 나이가 많은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60대가 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에도 평생 보장되는 직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시점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일자리까지 기대한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느냐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정말 재취업이 쉬워질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물론 자격증이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기회를 더 많이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장년층이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갖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세상에는 자격증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유망 자격증, 미래 전망 좋은 자격증, 고수익 자격증이라는 광고가 끝없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들을 모두 믿어도 될까요?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누군가 자격증을 만들었다면 그 자격증을 소개할 때 별로 쓸모없는 자격증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유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기 상품을 최고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광고가 아니라 실제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민간 자격증이 수만 개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자격증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격증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름이 멋진지 광고가 화려한지가 아닙니다. 정말 채용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대표적인 자격증 가운데 하나가 요양보호사입니다. 사실 채용 공고만 놓고 보면 매우 강력한 자격증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선뜻 도전하지 않습니다. 일이 힘들 것 같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과 편한 자격증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지원이 적은 분야일수록 취업 기회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호조무사 역시 중장년층이 많이 도전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런 직종들은 돌봄과 복지 영역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 지원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게차운전 기능사가 있습니다. 물류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는 자격증입니다. 또 전기 관련 자격증도 매우 많이 언급됩니다.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같은 자격증은 여러 채용 공고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접이나 기계 관련 기술 분야도 비슷합니다. 젊은 세대의 진입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중장년층에게 기회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것과 실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으로 평생 일하셨던 분이 조경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을 관리하고 나무를 돌보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큰 작업이 많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고 무거운 장비를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맞는 일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실제로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채용 수요입니다. 자격증 이름을 채용 사이트에 검색했을 때 공고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진 자격증이라도 재취업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시장이 원하는 자격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이와의 적합성입니다. 좋은 자격증이라고 해서 모든 연령대에 똑같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택권이 넓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피되는 근무지나 어려운 업무가 먼저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조건만 원합니다. 월급도 높아야 하고, 일도 편해야 하고, 집에서도 가까워야 하고, 사람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조건을 동시에 얻기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면 다른 조건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즐거움이 중요하다면 급여에 대한 기대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빠를수록 새로운 출발도 빨라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증만 취득하면 누군가가 찾아와 일을 제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입장권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채용 정보를 찾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취업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자격증이 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취업 성공 여부는 자격증과 구직 활동이 함께 움직일 때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퇴직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퇴직 2-3년 전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술자리 푸념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전문가를 찾아가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실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시간이 갈수록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고민 가운데 단 하나만 해결해도 충분합니다. 수입이 문제라면 수입부터 해결하십시오. 자존감이 문제라면 사람들과 연결되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시간 활용이 고민이라면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생 2막은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스스로 준비한 만큼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오늘이 그 준비의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